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의대 쓰는 친구들 MMI를 보게 됩니다. MMI. MMI는 Multiple Mini Interview의 약자로 원래는 우리나라 시험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맥마스터 대학에서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2015년도쯤에 서울대학교에서 MMI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 전속적으로 일가대학에서 다 같이 MMI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어떤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는 다음에 보통 앞에 제시문 읽고 들어가서 한 8분 동안 꼬리 질문을 받아요. 제시문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고 다음 방, 또 나가고 다음 방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목적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성, 문제 해결력, 공감 능력, 뭐 인문학적 소양, 과학적 사고력 이런 거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의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학업 역량은 되게 높아요. 대체적으로 높은데 즉 한데 그 외적으로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죠. 그래서 좀 자기 개발 능력이라든지 다른 좀 지식적인 측면 외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적성적인 측면을 평가하고자 도입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건양대 예시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인터뷰가 나와요. 철민이가 뭐 영식이가 어쩌고 저쩌고 영식이 어쩌고 뭐 이렇게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어떤 패시지가 나온 다음에 인터뷰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시죠. 철민이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영식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친구가 좀 더 이렇게 사회성이 있고 보편적인 생각을 좀 잘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할 줄 알고 이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친구인지 좀 유연한 친구인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의 어떤 인성, 적성적인 측면 을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오랜 기간 성장을 해오면서 사실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인성을 바꾸겠다, 사람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이런 상황의 문제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갑자기 이거 뭘 묻는 거지? 뭘 말해야 되지?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수학 문제를 줬거나 과학 문제를 줬으면 바로 풀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MMI도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윤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 대처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겠죠. 그럼 그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제시문을 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를 평가를 할까 평가 항목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을 좀 간접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는 뭐 뭐랄까 뭐 하여튼 사회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평가 항목이 되게 낯설어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 항목과 제시문을 매칭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좀 너무 여러 개 저렇게 방을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윤리성이라든지 공감 능력, 사회성은 좀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좀 묻는 경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뭐 데이터 해석력이나 아니면 사회 통계 좀 분석하는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넣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어쩌다 보니 근데 유형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키워드가 학교별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런 상황들이 자꾸 맞닥뜨리다 보면은 약간 문제도 조금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친한 친구가 뭔가 꼭 사고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꼭 이렇게 뭐 어떤 갑자기 어떤 응급한 상황에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약간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이상한 분이 등장을 한다라든지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요거는 공감 능력이구나, 사회성이구나 좀 카테고리 시키고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보여요. 아, 이런 거를 말해야 되네. 문제는 이렇게 안 하던 생각을 하라 해서 뭐 인간을 바꿔라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막 윤리성 문제나 이런 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공감 능력 그런 것들도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매우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 방법 해서 요거는 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책 섹션별로 이제 서머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항을 봤을 때 친구들이 봤을 때 뭐 어떤 의사 상황이 주어져요. 본인은 뭐 내과 의사다. 근데 말기암 환자가 왔다. 사실을 말할래 말래 뭐 이런 방식으로 MMI 문항들이 주어지게 돼요. 이랬을 때 학생들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아직 의사가 아닌데. 그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요 루트로 좀 매뉴얼화를 시킨다면 좀 시험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을 보고 이 제시문이 뭘 평가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걸 평가하겠구나. 이거는 이제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어필해줘야 돼. 나는 윤리성, 소통력 이런 거 있는 사람이거든. 이걸 어떻게 어필할래? 근데 이 문제에 맞춰서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접근하는 방식, 약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은 빨리 답을 찾기 바쁜데 사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나는 프로세스를 거쳤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띄울까 하다가 가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띄웠습니다. 가끔 친구들 중에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템플릿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너무 또 긴장이 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어. 뭐 의사의 사회적 역할은 땡땡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익스프레션들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제 책을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친구가 학습을 한다면 요 루트대로 학습을 한다면 이제 MMI 면접을 준비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성 면접이 있었죠. 지성 면접. 요거는 이제 의학 계열 친구들이 보게 되는데 지성 면접 제가 인제대학교 가지고 왔고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인제대학교 문제를 보면은 요거거든요. 어머님들 문항이 여기 있는데 이 문항이 여기만 보시면 되세요. 이거 그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수능 문제. 한국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활용을 했고요. 즉 무슨 말이냐?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다 교과 과정에서 출제를 해야 돼. 특히나 우리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요거는 건양대 문제인데, 요거 뭐지? 이게 뭐 생물 문제거든요. 생물 문제인데, 오른쪽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제 한국에서는 교과 과정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 1, 화학 2 이렇게 나뉘게 돼요. 여기서 한국 교육과정 기준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모든 대학이 이런 지식을 평가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다 교육과정 기준으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드시죠. 우리 애기는 IB 과정을 거쳤는데, 뭐 AP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 교육 과정을 밟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럼 한국 다시 뭐 생원, 생투, 인강을 다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거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한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범위로 따지면 IB, AP의 캠 바이오 범위가 한국 교육과정 범위보다 넓습니다. 더 넓어요. 이 친구들은 대학 교육과정을 거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넓고, 한국은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한 30%가 날라갔어요. 더 줄었어요. 더 줄었고. 그러면 의대와 관련된 과목들이 화원, 화투, 생원, 색투가 있는데 이거 다 여기에 소속될 수 있거든요. 그 IB, AP 친구들이 더 많이 배워요. 더 많이 배우는데 문제는 이제 용어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되게 어떤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그 개념에 연결된 개념들이 살짝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IB는 좀 비판적 사고 이런 위주라면 한국은 약간의 이제 뭐 효소,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 뭐 이런 이렇게 키워드가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좀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스러운 되게 교육이라면 IB나 AP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 모든 단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원이 있어요. 앞에 보셨다시피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면역학 단원이라든지 분자생물학, 유전학 아니면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화학 평형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와 직결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원들 위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용어를
좀 한국어 영어로 바꾸기. 막 엔자임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어로 바꾸면 효소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글을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교육과정 안에서 한국 교육과정은 어머님들이 그 인터넷에 과학과 교육과정 이렇게 치면 또 다 나오거든요. 한국 교육과정에서 포인트가 되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뭐 효소를 배운다면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뭐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대체로 일치하긴 해요. 이 중심으로 배우는 것들이 일치하긴 하는데 좀 더 한국틱하게 맞춰서 텍스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저의 자체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단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옐로우 마크한 거 이런 단원들을 중심으로 배우라라는 거고 이거 아이비에서도 배우거든요. 아이비에서도 요거 배우거든요. 요거 다 배우거든요. 다 배우는데 이제 경계선을 잡아야 되죠.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하는지 용어가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저의 이제 의예과 면접반 실라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를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MMI랑 지성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MMI는 제가 2시간 기준인데, 의대 이제 지성 면접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화학이 둘 다 있다 보니까 생원, 생투, 화원, 화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3시간을 기준으로 필수적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라버스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시고 매주 토요일 7시, 10시 그리고 MMI는 8시, 10시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